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가평의 오래된 한옥에서 이수진은 32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결혼 5년 차, 남편 정우에게 헌신하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였다. 하지만 최근 삶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어머니의 별세 후 홀로 남은 시아버지, 김성호 씨를 집으로 모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낡은 한옥의 나무마루는 삐걱거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마치 집안의 기운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성호 씨는 63세, 아직도 활기가 넘치고 은빛 머리를 가지런히 넘기는 품위 있는 남자였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믿음직한 목소리는 남편 정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정우는 최근 출장 일정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 때면 수진과 성호 씨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수진은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어쩐지 시아버지의 존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 저녁, 수진은 순백색의 얇은 끈 원피스를 입고 발가락이 살짝 드러나는 플랫 슈즈를 벗은 채 집 안을 걸었다. 집 안의 나무 바닥은 차갑고도 부드러운 감촉으로 그녀의 맨발을 감쌌다. 성호 씨가 욕실에서 나오며 흰색 목욕 가운을 걸친 모습과 마주쳤다. 그에게선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구식 이발소에서 맡을 법한 클래식한 남성용 콜로니우 향기가 풍겼다. 수진아, 좋은 저녁이구나.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진은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순간 그의 온기가 몸을 감싸는 듯했다. 다음 날 정우는 또다시 4일간의 출장을 떠났다. 문 앞에서 배웅한 후 뒤돌아서려는데 성호 씨가 계단머리에 우뚝 서 있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바지, 그리고 반짝이는 검은 가죽 구두가 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정우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딸이다. 수진아,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묘하게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진한 녹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진도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텔레비전의 어스름한 빛 아래 그들 사이엔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얇은 원피스의 끈 하나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고치려는 마음은 없었다.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하니, 수진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우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에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아버님,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성호 씨는 수진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손길이 원피스 너머로 전해져 그녀의 몸 전체에 퍼졌다. 피곤해 보이는데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수진은 숨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길이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자 그녀의 몸은 긴장감에서 풀려 내려갔다. 여기 좀 딱딱하네. 손가락 끝이 목덜미 근처를 눌렀을 때 수진은 억지로 숨을 삼켰다. 좋아졌니? 그가 물었다.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다. 그 순간 성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황한 듯 말했다. 미안하구나. 화장실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리고는 급하게 복도로 향했다. 수진은 소파에 홀로 남아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녀 안에 잠자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위험하고 금지된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침 식탁에서 성호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던 수진은 그의 신문 뒤에 숨은 모습과 자신이 차를 젓는 손놀림 사이로 불편한 침묵을 견뎠다. 그날 하루 내내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다. 성호 씨는 자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점심 후에는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갔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손길과 낮게 떨리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저녁 식사도 무언의 전쟁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며 수진은 그 침묵을 깰 용기를 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접시를 닦는 동안 성호 씨가 그녀 바로 뒤에 서서 높은 선반에 접시를 올리려 몸을 숙였다.
그의 가슴에 뜨거움이 등을 스치자 얇은 티셔츠가 거의 장벽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수진의 몸은 얼어붙었고 속이 떨렸다. 미안해, 수진아. 그의 숨결이 귀에 닿았다. 수진은 그가 물러나길 기다리다 그에게 몸을 돌렸다. 얼굴이 몇 센티미터 차이로 가까웠고 그의 눈엔 깊은 피로와 동시에 은밀한 욕망의 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또 다른 무언가, 고통과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내 손이 살짝 올라와 볼을 스칠 듯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썹이 찌푸려졌다. 마치 참으려는 듯 손을 급히 내렸다. 미안해. 그는 다시 중얼거리고 허둥지둥 부엌을 빠져나가 화장실로 향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문 앞에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통 어린 신음소리만이 그녀의 가슴을 조였다. 그날 밤, 이 작은 한옥에는 숨겨진 비밀과 금지된 감정들이 어둠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그림자 속에서 수진은 이제껏 몰랐던 진실과 맞서야 할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한껏 긴장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 밤부터 이어진 불안감이 온몸을 옥죄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연한 베이지색 면 티셔츠는 몸에 딱 맞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곡선을 드러냈고 청바지 밑단에서 살짝 보이는 발목은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빛났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쳐졌고 가느다란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살포시 내려앉았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성호 씨의 눈길을 피하며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셔츠 소매는 팔뚝을 살짝 드러내며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검은색 슬랙스는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발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실내 슬리퍼가 편안하게 맞아 떨어졌다. 아버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전 내내 수진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호 씨를 살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고 가끔씩 허리를 움츠리며 아픔을 참는 듯했다. 그 모습은 마치 늙은 호랑이가 상처를 입은 채 조용히 숲속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진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와 밥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성호 씨는 한 입 한 입 조심스럽게 음식을 삼켰고 간간히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제의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화를 느끼는 듯했다. 수진아, 내가 해준 반찬이 참 맛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진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아버님, 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성호 씨의 상태는 다시 불안해졌다. 그는 갑자기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고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수진은 다가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손길에 떨림이 느껴졌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 다시 가보셔야 할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성호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옅은 분홍빛 원피스를 입었고 소매 끝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반쯤 묶여 있었고 귀걸이에서 은은한 빛이 반짝였다. 성호 씨는 검은색 니트와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힘든 건 함께 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놀라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의 모습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녀의 속삭임에 성호 씨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긴장이 번져갔다. 이 한옥에 감춰진 비밀이 다시금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이었다. 한밤중 가평의 고요한 산골짜기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지는 흰색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는 네크라인의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림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가느다란 목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살포시 흔들렸고 매끈한 다리에는 은빛 하이힐이 반짝였다.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져서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그 속의 감도는 결의는 누구보다 강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성호 씨는 깔끔한 흰 셔츠에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은빛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깊은 눈빛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긴장이 어른거렸다. 수진아, 내가 저 사람들을 봤니? 성호 씨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키가 큰 남자가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이 시간에 방문객이 있을 줄은 몰랐네.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성호 씨,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낮게 말했다. 수지는 그의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띠며 오래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네. 라고 말했다. 성호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남자는 경고하듯 말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그녀가 몰랐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난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병과 고통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임을 직감했다. 성호 씨의 손이 떨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청색 노트북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수진과 함께 써왔던 건강 기록과 일상의 메모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노트북 마지막 장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낯선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수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솟구쳤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어떤 위험한 길로 들어서야 할까? 깊은 어둠 속에서 한옥은 다시 한번 숨죽이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평의 청명한 공기 속에서 수지는 연한 핑크빛 실크 블라우스와 짙은 네이비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살짝 반짝였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얼굴에 가득했다. 성호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회색 머리가 햇살에 반짝였고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아버님, 어젯밤 그분이 남긴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성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내가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고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감출 수 없어. 너와 정우,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아버님.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수진이 전화를 확인하자
익명의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모든 진실은 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조심하라. 수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찬바람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성호 씨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그래.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너도 준비돼 있어야 해라고 말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산과 맑은 하늘 아래에도 어둠은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결심을 굳혔다. 그때 집 밖에서 또 한 번 낯선 자동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불빛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수진과 성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평의 한옥 안에는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수지는 짙은 자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 소재가 그녀의 몸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고 목선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고급스럽게 자리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반짝였고 붉은 립스틱이 입술에 생기를 더했다.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진 채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성호 씨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진한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은빛 머리는 차분하게 빗어 넘겨졌고 깊은 눈빛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굳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오래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수진아, 이 사진을 봐라. 성호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의문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님, 저 사람은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과거와 얽힌 인물이다. 그 사고와 모든 일의 시작이지?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그때 급히 울리는 집 전화벨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을 깨뜨렸다. 수진이 서둘러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렸다가 이내 끊겼다. 잠시 후 휴대전화에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찾으려 하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 수진은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감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남자가 낮게 속삭이며 사라졌다. 수진과 성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마을에 감춰진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 수진의 가족이 서 있었다. 다가올 시련은 그들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며 끝나지 않은 과거가 다시금 현재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